오후 첫 번째 강연은 LG 사이언스파크 오픈랩에 입주한 스타트업인 파블로 항공 김영준 대표님과 LG 사이언스파크 오픈 이노베이션 팀의 양승진 팀장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기에 앞서 오픈랩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대표님과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팀 양승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두 번째 날이고요. 어저께 저희 박일평 사장님의 개회사라든가 아니면 최정우 상무님의 LG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김동수 대표님의 테크놀로지 벤처스 소개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 그리고 프로세스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희 오픈랩에 입주해 있는 파블로 항공 김영준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블로 항공의 김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또 너무 또 낯선데요,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파블로 항공에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파블로 항공 김영준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역임을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이제 항공 쪽 전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드론 쪽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파블로 항공 하면 글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들어봤는데 파블로 항공 최근에 LCC인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파블로 항공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파블로 항공은 좀 설명을 하자면 좀 깁니다. 예, 한번 들어주시고요. 일단 저희 파블로라는 건 사실 파블로 피카소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화가인데 이런 창의적인 화가처럼 저희도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항공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파블로 항공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화지 위에 새로운 걸 그리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 뒤쪽에 또 항공을 붙인 이유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무인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유인기 쪽도 제가 원래 또 유인기 쪽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무인 항공을 통합하는 그런 약간 시스템 겸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게 스타트업 행사 보면은 단순한 좀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같은 포맷을 좀 지향하고 조금은 더 오늘은 파블로 항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말씀을 최대한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대본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라 30분 시간이 잡혀 있기는 한데 대표님 말씀 잘 못 해주시면 그냥 10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드론 관련해서 파블로 의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드론 하면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있고 무인,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파블로 항공에서 좀 주력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꼽으라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드론 배송 쪽, 그러니까 드론 딜리버리죠. 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재난 감시, 산불 쪽, 여러 가지 요즘에 산림청에서도 요즘에 산불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무인기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산불 쪽, 재난 감시 쪽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를 이렇게 좀 쳐보시면 드론 쇼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드론 이제 아트쇼라고 해서 그걸 하게 됐는데 드론 아트쇼가 저희 회사를 창업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18년도 8월 달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2018년도에 이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인텔이 딱 와서
개막식과 폐막식 때 딱 드론 쇼를 띄웠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좀 왜 해외 기업이 국내에 와서 홍보를 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랩실에 있으면서 약간은 이제 군집 비행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연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100대의 드론을 군집 비행에 성공을 시킨 회사이기도 하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일단은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뭐 아이템 중에는 이제 뭐 군집 비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대가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제 같은 거 할 때도 요즘에 드론 방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때도 한 대만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10대, 20대가 방제를 하면 똑같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 군집 비행을 하게 되면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군집 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비행 제어라고 해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에 유인기 이렇게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나오는 이제 항공기들도 다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다 그냥 무인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조종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부터는 계속 이제 무인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걸 비행 제어라고 하는데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또 팀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개발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인데요. 저희가 지금 팜넷이라고 해서 저희 막 회사 좀 기사 좀 보시면 팜넷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파블로 에어 모빌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모빌리티를 저희 관제 시스템이 엮겠다라는 어떤 포부로서 저희가 만든 팜넷이라는 시스템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파블로 항공으로서 드론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하지만 자율주행차 아니면 지상 로봇 아니면은 뭐 항공기 여러 모빌리티들 요즘 다 무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무인의 모빌리티를 저희 시스템에 엮어보겠다라고 해서 또 그런 관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AI 쪽도 하고 있습니다. AI는 저희가 이제 드론이 이제 뭐 배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착륙지에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착륙지에 뭐 장애물이 없었는데 딱 가봤더니 착륙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있더라 아니면 사람이 지나다니더라 뭐 그냥 내릴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 어떤 위험물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호버링이라고 하는 위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뭐 착륙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계속 서 있게 되면 다른 지점으로 내린다던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가지 좀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은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좀 일반인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질문을 더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드론이라는 거를 뭔가 테마로 네.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학 때 관련된 거를 전공을 하다 보니 네. 아 이게 드론이라는 세상이 정말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대표님은 아마 1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나 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팅 중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뭔가 이렇게 오지에서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네. 고민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네. 들었는데 그 계기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제 중학교 생활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꿈이 하나 딱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뭔가 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위인전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간디도 좋아했었고 뭐 여러 뭐 인물들이 있는데 약간 좀 혁신적인 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못 해보는 약간 뭔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고요. 중2 때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15살 때부터요. 나는 60세까지 5조를 벌어서 그 5조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제일 큰 학교를 세워서 나는 컴퓨터든 학습하지 못하는 애들을 학습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예, 유학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씨를 뿌리고 그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항공 쪽 관련된 과를 갔습니다. 예, 과를 가서 항공을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제가 좀 모험을 좋아해서 특전사로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사로 전역을 했고
요즘 강철 부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707이라는 부대에 이제 이무영이라는 친구가 제 동기입니다. 예, 근데 뭐 아랍에미리트 파병도 저는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을 5년 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제가 원래는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집이 뭐 막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컴퓨터도 좋아했었고 항공도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걸 뭘 엮을까 그래서 무인 항공기를 날아다니는 컴퓨터를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26살에 다시 이제 1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이제 무인기를 개발 연구하고 했던 거죠.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뭐 박사들 이상 막 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30살이 돼서 졸업을 30살에 했습니다. 30살에 졸업을 안 쉬고 있는데 30살이더라고요. 30살이 2월달 졸업을 하고 이제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그때 제 학교 다니면서도 좀 남달랐던 거는 제가 2학년 때부터 들어온 스타트업에 제가 입사를 해서 월화수는 수업을 하고 목금토일은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반은 학교 생활, 반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가 가장 직결이 되어 있는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스타트업을 2군데 겪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있는 회사에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 내가 하면 좀 더 뭔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죠. 만들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3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45명 정도 되는 회사가 됐고요. 3년 좀 넘었죠. 15배 성장해봤습니다. 됐고요. 내년까지 100명 갈 생각이어서 지금도 열심히 채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를 또 이제 되돌아보면 저는 중학생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학교 갈까? 또 남자들 이제 좋은 학교 가고 나면은 군대는 좀 어떻게 편하게 갈까 싶어서 저는 운전병 갔다 왔고요. 운전병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왔고요. 그래도 뭐 지금 이 큰 조직에 팀장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인생 나름대로 좀 열심히 너무 좋은 거죠. 살았다는 생각 들고요. 뭐 대표님과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뭐 각자의 영역에서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그래서 꿈이 5조였는데요. 요즘 사업하다 보니까 유니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꿈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쇼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뭐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었죠. 기아차가 이제 로고를 바꾸면서 언베일링 쇼 하는 것들도 파블로 항공에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그 영상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LG 행사에서 기아를 좀 보여드리는 거는 모양이 좀 이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준비는 좀 안 했고요. 최근에 그 외에도 수상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론 통해서 접했는데 수상 소식에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이게 정말로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세요. 근데 역대 수상 팀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AUVSI라는 이제 그 어떤 조직이죠. 그 조직에서 저희가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이제 오퍼레이션 분야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팜넷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이제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파이널리스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5개 회사에 됐는데 작년 1위가 이제 UPS였거든요. UPS가 드론 배송을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이제 딱 매일 딱 왔는데 딱 새벽에 수상훈식을 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 보고 너무 기쁘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는데 됐다라는 거에 대해 일단 여기 5개의 회사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또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 약간은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스타트업 중에 지금 한 9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이제 볼란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어서 그 회사랑 같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거기에 이제 올라간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에어버스,
뭐 럭키드 마틴, 뭐 롤스 그루먼 뭐 이런 되게 뭐 방산 쪽의 큰 회사들도 있고요. 뭐 UPS 그리고 뭐 큰 학교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8월달에 이제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근데 8월달에도 수상 소식을 먼저 알려준 게 아니라요. 행사장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둘째 날에 사람 모아놓고선 거기 수상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2등을 했고 아까 제가 말한 업체가 3위를 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2등을 하고 나서 사실 이 AUVSI라는 게 약간 권위적인 좀 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게 뭐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 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조금 뭐 나사나 아니면 뭐 MIT나 좀 좋은 학교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나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평가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일단 상을 주셨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1위를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좀 와닿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연예계 쪽이나 뭐 예술계 쪽에 네.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청룡영화상? 국내 한정해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CES를 나가는데요. 내년 CES에 나가거든요. CES 나가는데 이게 참 비유하기 좀 애매하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큰 CES도 뭐 최고 혁신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항공 분야에서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 드론이나 항공 네. 관련된 분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일반인들은 알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 외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네. 좀 유명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 제목이 그 오픈랩 톡인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저희와의 한번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만나 뵌 지는 1년 네. 됐고요. 저희 오픈랩에 입주하셔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같이 좀 생활을 좀 하셨고 네,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파블로항공 자체적으로는 투자 유치 잘 마무리하셨고 저희 LG도 사실은 이제 투자 검토를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가 뭐 이번에 좋은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뭐 스타트업 투자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발전되는 스타트업들은 계속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1년 동안 LG와 함께 했을 때 조금 뭐 좋았던 점 저를 칭찬해 주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오픈랩에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잘해주셨어요. 너무 다 잘해주셨고 사실 저희는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약간은 그 뭐라고 하죠? 스타트업들을 케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고 그 좋은 게 일단 오픈랩이라는 자체가 뽑히면 일단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라는 거 일주일 1년 동안 그것도 이제 서울 마곡에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았죠. 일단은 처음부터 되게 감사했던 건 어떻게든 LG 쪽에 있는 여러 계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엮어주시려고 했다라는 거 어떻게든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주려고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약간 고문처럼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해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또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좋았던 건 저희 이건 직원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일단은 밥이 맛있다. 예, 저희 회사 밥은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어서 오픈랩에 있으니까 이게 밥이 맛있다라는 게 이게 오픈랩에 입주했으니까 같은 층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것도 되게 큰 거 같았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되게 직원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밥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여튼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또 뭐 투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정말 그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틈나면 연락 주시고 필요한 게 없으세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많죠. 너무 많은데 예. 근데 대부분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했던 게 저는 그게 너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LG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있는 오픈랩 자체가 제일 큰 거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선정돼서 들어왔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협력할 부분도 많지만 LG를 약간 저희가 등이 없고 뭔가 같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느낌? 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은 저희 회사 LG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왜냐면 저희가 해외랑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해외랑 미팅을 많이 하면 LG 그룹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중견기업 이상 되는 해외 기업들이. 그래서 LG 그룹이랑 저희 LG 그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 저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약간 검증이 됐다라는 게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면들이 되게 저희한테 장점으로 다가왔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 1년 동안 이제 계셨고 앞으로 제 생각엔 1년 더 계실 것 같고요. 해주실 거죠? 저희가 파블로 항공이랑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1년 더 이제 계시는 네. 걸로 그렇게 네.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단순하게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로서 좀 뭔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조직과 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씀뿐만 아니고 좀 안 좋았던 점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원들 잘 들으세요. 네. 단점은 솔직히 진짜 단점은 진짜 사실 없는데요. 굳이 꼽으라고 하자면 없으면 굳이 꼭 예. 저희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 20년도 2월부터 지금 1년 8개월 동안 사실 회식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막 1년에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막 들어오는데 직원들끼리도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잘 몰라요. 특히 저희가 대전에도 있고 뭐 마곡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하니까 오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오픈랩 안에 들어온 기업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픈랩 기업 들어와 있는 기업들끼리 뭔가 네트워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사실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배고픈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예, 같이 뭔가 우리가 못하는 거 저기가 할 수 있고 저기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말고는 뭐 다 좋았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역시나 활동에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잘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사실은 시간을 좀 걱정했어요. 일찍 끝날까봐. 근데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말이 너무 좀 많았죠. 듭니다. 아니 말씀 많이 너무 잘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드론이 우리 하늘에서 보이는 때가 대표님 예상하시기에 언제쯤이고, 그리고 사람이 드론을 타고 다니는 시기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국토부한테 혼나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그 드론 딜리버리에 대한 서비스를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걸려면 걸 수 있는 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푸는데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19년도부터 샌드박스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년도면, 그러니까 22년도면 지금 뭐 세종시에서도 뭐 도미노 피자도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주말에. 저희는 이제 내년에 캠핑장이나 어떤 오지 산간을 대상으로 편의점이나 여러 어떤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중견 대형업 대기업 업체들과 같이 이제 뭔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쯤이면 드론 딜리버리는 도심은 아니더라도 오지 산간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들 위주로 먼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나온 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나온 게 시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태안 안면도에 혼자 살고 계세요. 섬에. 그래서 그 섬에는 5가구밖에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 안에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없고 배 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배달의 민족이 안 갑니다. 요기요도 안 가요. 근데
드론이면 가질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일주일이면 3, 4일이라도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걸 배달시키고 싶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도권을 빼고 이남 지역으로는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가 저는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단 오제 상감부터 그런 것들을 국가와 같이 잘 풀어나가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25년도 정도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25년, 뭐 하나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로 다 25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해외에서는 23년도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7, 8년 정도가 되면 조금 날아다니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제 정말 바쁜 사람들, 뭐 VIP들, 뭐 헬기처럼 이용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제 나이가 아마 5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미래에 말씀하시고 싶은 비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115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에 그때 이제 시리즈 B를 저희가 지금 프리 시리즈 B를 이번에 85억을 받았는데 지금 또 한 개 그룹사에서 좀 거기 대기업 그룹사에서 SI로 좀 크게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는 이제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라운드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해외 쪽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뭐 한국 적절히 이제 좀 받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투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등 하지 말자. 무조건 1등 하자. 그러니까 2등 할 것 같으면 그냥 접자. 그 아이템은. 그러니까 무조건 1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거 저희 이노베이션 이지 인 어스라는 저희 어떤 지금 슬로건을 바꿨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혁신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진짜 증명해보자. 그러니까 드론 딜리버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이게 진짜 배송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주자라는 거를 앞으로 1년 정도, 2년 안에 이렇게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50조가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미래 비전과 꿈에 저희 LG 사이언스 파크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대본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사실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넘기는 척만 한번 해봤고요. 뭐 나름대로 진행을 좀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파블로 항공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향후에 파블로 항공이 또 유니콘에 등극하실 때 그때 그 소개됐던 파블로 항공이구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튜브에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뭐 인터뷰도 하시고 그 면접 인터뷰도 하시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한 1년 전에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미래 비전 뭔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준비됐지요? 네. 그럼 그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o fly more, to achieve more. Pablo Air. With our group of experts in aerospace field and matchless self-developed solutions, Pablo Air will become the top company who's leading the global UAV market. Cities or isolated areas, anytime, anywhere.
Through our optimized integrated ground control system, we will take a unique position in drone delivery market that all processes are controlled simultaneously in one system under our solution. Till this becomes all's routine. Pablo Air's every step of today is creating our future.